도생에 자식을 집어넣어야 하는가? 평균 수명이 83세인데요. 83세를 살다 보면 아들을 보게 돼요. 자식이 포함된다 그러면, 자, 우리 집에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자식들이 20대입니다. 그럼 30대에 결혼한다고 치면 그 자식들이 각자 도생 속에서 살아가면 되지만 그 자식들이 낳은 자식, 그러니까 저로 말하면 손자죠.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 도생에서 제가 각자 도생에서 어떻게 산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들들이 각자 도생을 해서 어떻게 살아간다고 하면 거기에 각자 도생 속에 아들이 포함된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이 나중에 뭐 30살 되고요. 뭐 결혼할 나이가 된다 그러면 40년 뒤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40년 뒤면요. 2060년 되면요. 대한민국 인구가 3천만 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쯤 되면 누구나 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국력은 2분의 1도 안 되고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경제 발전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정도 국력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아들의 아들, 각자 도생을 갖다가 지금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우리 아들들의 아들은 40년 뒤에는 아주 살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각자 도생 속에 자식까지는 집어넣어야 된다. 자식까지는 포함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80년을 평균 수명이 83세인데요. 83세의 수명을 살고 있는 동안에 자식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모가. 근데 자식이 힘들게 살아요. 자기 분신인데 자기 DNA를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힘들게 살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자식이 힘들게 사니까 자기가 번 돈을 갖다 계속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안 됩니다. 그럼 자기도 가난해지고 자식도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자식의 불행을 지켜볼 부모는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각자 도생 속에 자식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식까지 포함된다 그러면 40년의 시간과 공간이 건너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갖다 내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미 이 시대에 완전히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속해 있으므로 정치계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치계가 지금 자유를 갖다가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뭐 보수도 자유를 갖다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진보도 자유를 주장하고요. 그런 상태지만 거기서 약간의 그 색깔 자체가 약간 틀리죠. 그러나 보수와 진보가 한 가지는 같이 해야 됩니다. 뭐 다른 문제 갖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북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뭐 지역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거 갖고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가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손을 잡아야 됩니다. 손을 잡고 국민들을 설득하여 국민의 90% 이상이 애 낳는 게 중요하다. 집안에 대가 끊기면 집안이 망한다. 대한민국 한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애 낳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도록 정치계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가 손을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각자 생각이 틀리시죠? 보수 쪽하고 진보 쪽하고. 또 감정적인 그런 감정적으로도 많이 좀 이렇게 사이가 좀 안 좋고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 인구 문제에 있어서는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승만 박사의 말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인구 문제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가 뭉치면 살고 인구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뭉치지 않으면 보수와 진보가 지금처럼 서로 권력을 주어서 감정적인 소모를 계속한다고 하면 인구 문제에 있어서
뭉치지 않는 것이 돼서 결국 뭉치면 살고 뭉치면 삽니다. 여기 산다는 개념은요, 인구 문제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뭉치지 않으면 죽는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40년 뒤에 대한민국 인구가 3천만 명대에 달할 것이라는 그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당장 보수와 진보는 만나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만 손에 손을 잡고, 야, 우리 인구 문제에 대해서만은 다른 건 몰라도 인구 문제에 대해서만은 한번 손에 손을 잡고 해보자. 단합해보자. 그 힘만이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인구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보수가 해야 할 일이고요. 인구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진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구 문제에 있어서 많은,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에 있어서 많은, 대한민국의 학교 출산율 감소에 있어서 많은 보수와 진보가 손에 손을 잡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학교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우리의 미래는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만은 국민 여러분들이 보수든, 국민 여러분들이 진보든, 국민 여러분들이 경상도든, 아니면 국민 여러분들이 전라도든, 그것에 상관하지 말고 전라도와 경상도가 손에 손을 잡고 보수와 진보가 손에 손을 잡고 인구 문제에 있어서만은 단합해서 인구 문제에 합계 출산율을 밀어 올리고 인구 문제를 극복, 인구 감소를 극복하는 쪽으로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얘기한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대에 포함돼서, 완벽하게 포함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재인 정권이든 그것이 윤석열 정권이든 앞으로 들어올 정권이 무슨 정권이든 간에 보수 쪽에서 권력을 잡아서 뭐 진보 쪽하고 감정적인 소모를 하고요. 우리 흔히들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티키타카라는 뭐 그런 말. 그런 감정적인 소모를 갖다가 뭐 티키타카를 하는데 약간 감정적인 소모를 갖다 맨날 하고요. 뭐 요즘은 보니까 무슨 뭐 장모님 때문에, 장모님 동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 동상 때문에 또 이제 감정적인 소모를 많이 하고요. 뭐 그리고 뭐 이제 사소한 얘기, 무슨 뭐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더라, 뭐 그런 녹취록에 나와서 감정적인 소모를 하고요. 뭐 그런 건 좋다 이겁니다. 그거야 어차피 뭐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는 거고요. 말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인구 문제에 있어서만은 보수와 진보가 손을 잡고 학교의 출산율을 갖다 밀어 올리고 인구 감소를 갖다가 막고 인구 감소를 갖다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학교의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라고 한다면 OECD 국가들 대부분은 이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속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 속해 있는 국가들 중에서 제일 먼저 대한민국과 한민족이 도태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야, 우리가 어떻게 살고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근대화를 갖다 일으켰고,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쟁취했는데, 우리가 쉽게 이렇게 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뉴욕타임스에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침범하는 것보다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인구 문제라고 뉴욕타임스가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할 일 없어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인구 문제가 가져올 엄청난 태풍, 그 태풍은요, 한번 지나가는 태풍이 아닙니다. 아,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어떤 한 분이 떠오르네요. 그 유명하신 그 뭐 인류학자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TV에 나와서. 앞으로 닥쳐올 문제, 인구 감소 문제, 학교 출산율 감소, 이런 것에 기인한 엄청난 후유증은 IMF의 10배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유명하신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MF는 짧게 끝났죠.
그리고 순간적인 충격입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됩니다. 지속적으로 감소됩니다. 미국에 있는 신문이 그랬잖아요. 2090년이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1000만 명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대가 끊기면 집안이 망하듯이 대한민국이 1000만 명이 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국가와 민족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인구 문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 그리고 경상도와 전라도, 그 무엇이든 간에 단합해야 합니다. 그 단합 속에서 많이 강력한 힘을, 시너지 효과를 갖다 나타냈고요.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든, 그것이 교육이든, 그것이 문화든, 그런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인구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얘기한 것은 이미 우리가 그 시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수가 진보든, 보수든 진보든 권력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변화시킬 게 없다. 그러므로 싸우는 건 좋다 이겁니다. 미국도 20년 동안 맨날 그렇게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뭐 20년 동안 변화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보고서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뭘 배우느냐. 그래, 뭐 진보가 잡으면은 그 저기 뭐 보수하고 싸우고, 보수가 잡으면은 뭐 진보하고 싸우고, 감정적으로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권력을 잡아도 시대에 완벽하게 적응했기 때문에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구 문제에 있어서만은 손에 손잡고 합쳐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만은 합쳐야 됩니다. 그 힘만이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